밝은 사람이 귀해진 시대 같아. 이게 조금 안타깝게 보고 있고 제가 요즘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동생을 보내고 나서 좀 많이 힘들고 움츠러들고 좀 숨고 싶은 그런 기간이 있었고, 뭐 다행히 뭐 와이프가 있고 이러니까 와이프가 좀 케어를 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, 또 내 스스로도 이렇게 이대로 그냥 무너지면 안 되겠다, 와이프를 봐서라도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슬슬 이제 양지로 이렇게 기어 올라와서 뭐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, 요즘에 드는 생각이 좀 자꾸 감정은 관성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. 내가 우울하고 안 좋고 막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자꾸 그쪽으로 가고, 내가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불만이 많고 이러면 역시 계속 그쪽으로 가고, 반대로 좀 즐겁고 행복한 거를 계속 생각하고 그걸 하려고 하면은 또 좀 그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고, 이래서 요즘에는 제가 내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 있겠다, 내가 통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. 제가 아직은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어서 그런지 제 순간순간의 감정을 전부 다 컨트롤하진 못해요. 막 욱하거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거 잘 컨트롤 못한데, 근데 그 전반적인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되겠다.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거나 뭐 짜증이 나거나 하는 그런 상황 자체에 나를 노출을 안 시키려는 환경 조성을 내가 해버리면 되겠다, 이런 생각을 좀 하고. 마인드 컨트롤이랑은 다르죠.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걸 하는 겁니다, 저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지금 막 욱해, 짜증나, 이걸 내가 컨트롤 잘 안 돼. 그게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니야, 나는. 이게 뭐 짜증나고 화나는 그런 상태가 될 환경이 아니게 만드는, 그래서 자꾸 즐거운 걸 하는. 오늘도 제가 와이프랑 같이 좀 이렇게 뭐 할 일이 있어가지고 뭘 좀 했어요. 그거 하고 나서 예전 같았으면 어땠냐면, 제가 오늘 원래는 12시 뭐 한 이때쯤 일어나고 싶었는데 뭐 한 2시 돼서 일어났어. 옛날이었으면 오늘 늦었으니까 그냥 가지 말자 이렇게 했을 거야. 그 내 와이프도 나의 그런 면에 이제 뭔가 조련이 돼버렸다고 할까? 이러니까 오빠 늦게 일어났으니까 오늘 안 가겠네 이러고 약간 포기를 하고 있어, 와이프도.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럴 때마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가지고, 아니야, 그래 가자, 가서 우리가 하려던 일을 못 하더라도 계획대로 일단 움직이자, 늦어도 움직이자. 그리고 잠을 잔 것 자체는 그렇게 후회를 하지 않아요. 왜냐면 잠을 잘 자야 내가 건강해지고 회복도 되고 정신도 맑아지고 이러니까. 그래서 옛날이었으면은 늦게 일어나자마자 아씨 왜 이렇게 늦잠 잤어, 바로 불평불만 짜증내고, 오늘 어차피 늦었으니까 내일 가자 미루고, 이게 계속 안 좋은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. 안 좋은 일이 하나 일어나면 연쇄적으로 관성으로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이게 언행을 하게 되더라고. 요즘에는 안 좋은 일이 하나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빨리 서둘러서, 오늘 같은 경우도 안 갈 수도 있었지만 가서 하려고 하고 다행히 좀 해냈어요. 그 일이 좀 잘 마무리됐어. 급하게 딱딱딱딱 하니까 되더라고.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와이프하고 같이 중국집 가서 탕수육하고 볶음밥을 먹었어. 우리 집 근처에, 근처까지는 아니고 조금 차 타고 가야 되긴 하는데 뭐 신장 기업 중국집이 생겨서 홍보를 많이 하시길래 가서 먹어봤어. 맛있더라고. 제가 또 중국 음식을 좋아해요. 이렇게 내가 하나를 또 행복한 일을 만들어내니까, 좀 내가 일부러 의도해서 노력을 해서 긍정적인 일을 만들어내니까 그 관성으로 행복한 일이 하나가 더 생기더라고. 그리고 나서 배가 너무 불러서 약간의 죄책감이 생김과 동시에 자전거를 타고 싶은 거야. 제가 요즘에 자전거 타는 거 너무 재밌어해서. 그래서 6시가 넘었는데 자전거를 타러 출발했습니다. 해가 질지도 모르는데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산으로 타러 가니까. 그래서 세종에 MTB 파크가 있어요. 산 하나를 통째로 MTB 자전거를 탈 수 있게 이렇게 조성을 해놓은, 거기를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해서 한 30분 운전해서 가서 내려서 준비하고 자전거를 열심히 탔죠. 그래서 한 40분 정도 탄 것 같은데, 해가 질 무렵 내려와서, 물론 내려와서 저기 BMX 코스 타다가 넘어지긴 했는데 또 너무 좋아요. 지금 넘어졌는데 별 후회를 안 해요. 뭐 다치지도 않았고, 조금 뭐 욱신욱신하고 쑤시고 이런 건 있지만. 그래서 기분 좋게 또 집에 와서 적당히 요깃거리만 하고, 방송도 오늘 꽤 빨리 켰죠. 9시 몇 분에. 그래서 오늘 하루가 안 좋게 시작됐지만 그거를 이어지지 않게 팍 끊어내고 좋은 일을 하나 만들어내고, 그 뒤로는 연쇄적으로 좋은 일들만 계속 있었잖아요. 이런 게 요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거에 몰입해가지고 하루 종일 하루를 날려버리지 말고, 안 좋은 일을 빨리 잊고 좋은 쪽으로 관성을 옮기는 그런 거. 두 번째는 이제 환경 자체를 좀 바꾸는.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곳,
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계속 놓는 거예요. 요즘에 주변에 괜찮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분이 좋아.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요새 자전거도 같이 타고 뭐 혼자서 오토바이를 타는데 내가 좋아하는 곳을 가. 제가 좀 스타벅스를 좋아해요. 오토바이 타고 스타벅스 가서 맛있는 음료수를 먹어. 그다음에 또 제가 단골인 카페들이 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돌아가면서 다니고 맛있는 밥집을 가고 이렇게 내가 기분이 좋아질 만한 곳에 나를 계속 데려다 놓는 거죠. 심지처럼. 심즈인데 계속 집구석에만 놓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곳에 이렇게 계속 놓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내가 기분 좋을 만한 곳에 계속 갖다 놓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뭐 화나 짜증이 많이 없고 뭐 즐겁거나 열심히 하거나 몰두해 있거나 집중해 있거나 보통 이런 시간이에요.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좀 관성적으로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나는 내가 자주 만나는 5명의 평균이다가 어느 정도 맞는 말인 듯. 뭐 완전히까진 모르지만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.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거에 좀 몰두를 하고 있고 좀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하고 좀 이렇게 새로운 거 잘 모르는 거 많이 보려고 하고 이런 노력도 좀 하고 있고 해서 요즘에 좀 긍정적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죠. 이동진 씨가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하더라고요. 자잘한 행복들을 자주자주 느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천성적으로 좀 작은 행복을 잘 느끼는 천성을 가졌어요. 그래서 조금 기분이 안 좋다가도 롤 한 판 하면 기분 좋아지고 어제는 오랜만에 이제 풀스를 켜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요거 보이시죠? 여기 이제 프로젝터인데 게임 전용 프로젝터거든요. 그래서 사실 영화 재생 쪽으로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풀스를 껴서 쓰기에 꽤 나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저기에 풀스를 처음 연결해서 산지는 한 1년이 됐는데 처음 연결했어. 저걸로 영화는 봤었고요. 그래서 저기 연결해서 100인치에다가 디아블로도 해보고 엘든링도 한번 해보고 막 이러면서 뭐 즐겁고 뭐 와이프랑 맛있는 거 먹어도 즐겁고 이제 이거 방송 끄고 밑에 내려가서 이제 와이프랑 저기 라면 끼리 먹을 건데 그런 것도 너무 즐겁고 그래서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구매한다든지 뭐 자전거를 구매한다든지 뭐 시계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. 흑자새끼 뭐 이제 요즘에 여유 있어가지고 막 사고 싶은 거 다 사네 부럽다 막 이렇게 되실 수 있는데 근데 막상 그걸 사서 제가 하는 행위들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. 제가 뭐 오토바이를 사서 그 오토바이 비싼 거를 남들한테 자랑하고 다니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제 오토바이를 타는 것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거든요. 그리고 요즘에는 좀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없다 보니까 오토바이도 그냥 아는 길만 타요. 아는 길이 일단 안전하고 확정적으로 나한테 행복을 줄 수 있으니까 아는 길만 그냥 타고 다녀요. 그럼 제가 오토바이를 타면은 해봤자 2-30분밖에 안 타. 근데 대신 짬이 날 때마다 좀 자주 타긴 합니다. 한 30분 정도씩 하루에 2번이나 3번 정도 타려고 노력을 해요. 확정적인 행복을 좀 느낄 수 있죠.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산 오토바이보다 더 싼 걸 사시더라도 똑같은 행복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.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좋은 자전거를 사서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나 비싼 자전거 탄다 S워크 탄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거기에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고 자전거를 타는 그 행위 자체의 행복을 느끼고 저는 일요일에만 친구들이랑 같이 자전거를 타지 평소에는 저 혼자 자전거를 타고 요즘에는 일주일에 보통 한 5번 정도를 자전거를 타니까 혼자서 4번을 타는 거예요. 그럼 저는 어떤 비교 없이 어떠한 상대적인 거 없이 그냥 온전히 내 주관적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. 이거를 여러분도 다들 하실 수 있는 다들까진 모르겠다. 뭐 너무 힘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집 가서 음식을 먹는 것도 어떤 분들은 중국집도 갈 돈도 없으실 수 있지만 뭐 저처럼 탕수육까지 못 먹더라도 그냥 짜장면만 먹고 행복하실 수 있는 거고 라면이야 뭐 누구나 요즘에 다 끓여 드실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좀 남들 생각 많이 안 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 뭐 좀 헷갈릴 것 같으면 리스트를 써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장소, 뭐 시간, 사람, 어떤 행위에 나를 자꾸 가져다 놓고 노출시키는 걸 해보시면 어떨까? 그러면 조금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좀 해요. 여기 흑자의 기준이지 님들도 그러라는 건 아님. 그렇죠. 저 말도 완전히 동의합니다. 왜냐면 저는 소소한 거에 행복을 잘 느끼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오토바이를 제가 꽤 비싼 걸 샀잖아요. 차도 꽤 비싼 걸 샀고 근데 차를 샀을 때는 사실 뭐 그렇게 기쁘지가 않았습니다. 그 차를 샀을 때 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런지 뭔가 짐을 사는 그런 느낌이었어 오히려. 오토바이를 샀을 때는 기분은 좋았는데 막 그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기분 좋지 않았어요. 뭐 자전거 살 때도 뭐 기분 좋긴 했습니다. 뭐 좋다 뭐 새 거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막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어.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 제 헬스장 근처에 무슨 다리가 꽤 큰 게 하나 있어요. 그 다리를 오토바이로 지나갈 때는 매번 기분이
많이 좋아요. 그리고 그거는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거예요. 오토바이 사는 거는 몇 년에 한 번밖에 안 되겠지만 그 오토바이를 타고 내가 좋아하는 다리를 건너가는 건 매일매일 할 수 있거든요. 하루에 2번도 할 수 있거든요. 그걸 해요.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사는 거는 몇 년에 한 번밖에 못 하겠지만 제가 그 자전거를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산에 가서 오르막길은 좀 힘들지만 그걸로 내리막길 재밌게 타고 내려오는 거는 역시 일주일에 5번은 할 수 있거든요. 그게 좋아요. 이런 거에 행복을 느끼는 게 제 성향인 것 같아요. 좀 타고남이 있는 것 같고 이걸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저도 물론 뭐 우리 집은 왜 가난할까, 우리 부모님은 왜 자꾸 싸우실까 이런 거에 좀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요즘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제 인생을 좌우하는 게 온전히 내가 된 이후에는 내가 가진 성향들이나 뭐 성격이나 조건 같은 거에 좀 축복받은 게 많구나라고 느끼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소소한 거에 행복을 많이 느끼는 건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사람들 많은 데를 자꾸 가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. 이거 역시 성향인 거예요. 저는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꾸 집으로 숨는 성향입니다. 저는 의외로.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걸 하고 막 불 꺼놓고 어두운 데에서 막 게임하고 슬픈 영화 같은 거 보고 막 이런 게 제가 원래 끌리는 성향인데 그래서 일부러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 많은 곳에 저를 자꾸 노출을 시켜요. 제가 스타벅스를 좋아하게 된 이유도 처음에 스타벅스 혼자 갈 때 많이 어색했거든. 사람 많고 막 이렇게 밝은 에너지가 있는 곳을 제가 좀 어려워해요. 근데 몇 번 가다 보니까 익숙해지니까 안 쫄게 되니까 거기가 편해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뿜어내는 그 양 에너지라고 하죠. 플러스 에너지 같은 거가 좀 저를 활기차게 만들어 주더라고요. 그래서 의도적으로 스타벅스 같은 데를 일부러 가는 거예요. 저를 보내는 거야. 근데 반대로 내가 좀 비교 같은 거를 습관적으로 많이 하고 거기에서 불행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사람이 많은 데를 가서 저기 쟤는 뭐 내가 신고 싶은 신발을 신었네. 쟤는 내가 갖고 싶은 가방을 들었네. 난 왜 없지? 난 불행하다.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이면 저랑 비슷하게 하시면 안 되겠죠. 오히려 그런 데를 피해야 될 수도 있는 거겠죠. 그래서 일단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제가 섣불리 추천드리기가 어려운 게 저도 이게 된 게 뭐 한 작년부터 정도인 것 같아서. 그리고 그 스타벅스에 가면 커플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커플들을 보면서 예쁘게 사귀네. 그리고 뭐 혼자 생각이니까 저긴 여자가 아깝다, 저긴 남자 좀 아깝다 막 이런 생각을 그냥 저 혼자 그냥 제 맘대로 그냥 해요. 그러면서 그냥 피식피식 하면서 그냥 커피 마시고 뭐 핸드폰 보고 용겔 개념글 읽고 뭐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그걸 보면서 씨발 다 여자친구 사귀는데 난 없네 막 이러면서 불행하실 분들도 있잖아. 그러니까 저를 굳이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누군지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고 그럼 여러분이 좋고 뭐 기분이 좋고 뭐 평온하게 만드는 그런 장소나 행위들을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그곳에 본인을 자꾸 데려다 놓으세요. 그걸 추천드리는 거예요. 스벅 다 좋은데 커피가 맛이 없음. 전 단 거 먹습니다. 설탕 쳐 넣으면 다 맛있어요. 근데 비교만 안 하면 참 행복해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쉽지 않지 그게. 근데 저는 애초에 비교를 많이 안 하는 성격이라서 공감이 안 되니까 어떤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 거기에서. 그런 면에서. 스벅 다크로스트 말고 블론디? 오케이. 내일 바로 블론디. 그리고 이거는 좀 쪽팔린 거긴 한데 최근에 제가 인정하게 된 저의 성향이 나도 비싼 물건으로 가오를 잡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정말 근래에 인정하게 됐습니다. 이제 41살을 먹어도 자기를 다 몰라. 저는 개인적으로 가성비충이라고 생각했고 여태까지 살면서 뭐 명품이라든지 뭐 비싼 차라든지 이런 걸 소비하는 걸 보면서 이해를 잘 못했고 막 이랬는데 최근에 저도 인정했어요. 뭐 이렇게 멋진 오토바이 같은 걸 보거나 뭐 차 같은 걸 보거나 하면 나도 사고 싶더라고. 물론 사지는 않습니다. 근데 그 마음 자체는 인정하기로 했어요. 내가 저걸 사고 싶지만 안 사거나 못 사는 거다. 예전에는 난 저거 안 갖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어요. 그걸 41살 돼서 인정합니다. 롤렉주는 안 살 것 같아. 일단 멋있어 보여야 되는데 별로 안 멋있어 보여. 누구 영향인 것 같긴 한데.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BM 오토바이를 타는데 배거가 저랑 곧잘 어울려요. 그래서 그 제 헬스장 유리가 블라인드가 내려가 있으면 약간 거울처럼 보이거든요. 내가 거기 탄 모습이 비춰서 보이고 뭐 어디 지나다닐 때 거울 같은 게 가끔 있을 때 있어서 보이면은 제법 어울려 그 오토바이가 나랑. 그래서 뭐 괜찮네 하고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. 근데 저랑 전혀 안 어울리는 예를 들어서 포르쉐 같은 것도 저는 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랑 전혀 안 어울려요. 그리고 별로 예뻐 보이지 않아 포르쉐가. 근데 머스탱은 좀 갖고 싶긴 해. 머스탱 이번 7세대인가? 그거 다코스는 좀 갖고 싶긴 해서 만약에 내가
내년까지도 돈을 잘 벌면 한번 생각해볼까 뭐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. 곧 이제 내연 기관들이 또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뭐 스포츠카 겸 머슬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런 팔기통 맞지? 8기통의 그런 괴물 같은 엔진이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서 뭐 F150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것도 조금 괜찮고 근데 일단 내 눈에 멋져 보여야 하고 나랑 어느 정도 어울려야지 뭐 그런 사치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지 뭐 그냥 뭐 남들 사니까 남들이 뭐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사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롤렉스나 포르쉐 이런 거는 제 취향이 아닙니다. 저는 다찌보다 머스탱 스타일입니다. 두 개 다 멋있긴 한데 그리고 포르쉐도 타봤는데 머신미님 옆자리에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. 난 좀 무서웠어. 이게 너무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빠르게 가니까 좀 무섭더라고. 뭐 운전하면 뭐 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운전도 잠깐 해봤는데 조금 내 스타일은 아니었어. 롤렉스 말고 다른 걸 차라리 금발찌를 차겠지. 어차피 시계는 저기 핸드폰 봐도 되고 전자시계 봐도 되잖아. 만약에 내가 되게 여유가 있어지면은 뭐 아니면 뭐 되게 여유가 있지 않더라도 뭐 금팔찌로 오히려 찰 것 같아요. 롤렉스보다는. 저는 좀 높이가 있는 차가 맞더라고. 그리고 제가 차를 항상 SUV를 타서 전 승용차 자체를 몰아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승용차도 좀 너무 어색해. 그 가끔 다른 사람 승용차를 탈 일이 생기면은 차가 너무 낮아가지고 너무 어색하거든. 근데 하물며 스포츠카는 포르쉐는 더 심하잖아. 80만 대서 폭주하는 건가? 걔 오늘 왜 이렇게 폭주함? 그지라서 그렇죠. 그러니까 사람이 바빠야 돼. 사람이 뭐 자기 직업, 직장, 뭐 돈벌이 이런 게 바빠야지 쓰잘데기 없는 거를 많이 안 하게 돼요. 왜냐면 할 시간이 없어 애초에. 뭐 너무 극단적인 얘긴 하지만 뭐 일론 머스크나 옛날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욕을 먹는다고 해서 그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키보드 배틀을 쳐뜨고 있겠냐고. 안 뜨겠죠. 물론 너무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왜냐면 바빠 뒤지겠거든. 근데 일이 없는 거지. 왜냐면 돈벌이가 안 되니까. 아니 본인이 진짜 영성으로 그딴 짓을 한다면 아니 돈이 안 돼도 조회수가 안 나오고 내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돈이 안 나오고 이래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 작업을 하면 돼. 근데 조회수가 잘 나올 때랑 안 나올 때랑 너무 차이가 나잖아 작업량이.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 하기가 싫은 거거든. 하기 싫으니까 안 해. 그럼 시간 남아 쳐 도니까 저기 DC 가가지고 분신술 쓰고 놀고 DM 가서 사람들이랑 싸우고 유튜브 가서 악플 달고 다니고 이 짓거리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거는 이 문제는 그냥 거지라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. 옛날에 돈 잘 벌 때는 이 지랄을 안 했잖아. 지금은 그냥 일은 없고 시간은 많이 남으니까 술 처먹고 악플이나 쓰고 다니는 거야.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냐고. 아마 지금 꽤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월스트로 뽑으면 지금 거의 베스트에 뽑힐 것 같은데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포르쉐를 타라. 여유 인간들 내장 뒤집어질 책. 안 뒤집어져요. 저 지금 포르쉐에 가서 현금으로 살 수 있어요. 새 거 말고 중고. 새 거는 현금으로는 못 사. 근데 안 사는 거야 나는. 근데 쟤는 이제 돈이 없어. 거지야. 그러니까 이제 저러고 있는 거야.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. 뭐 제 생각에는 그냥 무능력이죠. 무능력이 제일 크죠. 뭐 예를 너무 많이 들어서 죄송하긴 한데 예를 들어볼게요.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저랑 이도노 변호사가 싸웠다고 쳐요. 근데 이도노 변호사님이 뭐 실수를 한 거라서 뭐 여론적으로 제가 크게 승리를 했다고 칩시다. 그럼 이도노 변호사님은 사과를 하고 일정 기간 좀 힘들겠지만 결국 본업은 변호사 일이니까 변호사 일을 하시면서 유튜브를 소소하게 이어나가시다가 또 능력이 되면 유튜브도 다시 이렇게 커지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.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주민센터님하고 싸웠다고 칩시다. 그럼 주민센터님은 저랑 싸운 거를 사과하고 본인이 원래 하시던 대로 영화 리뷰를 하시면 돼. 제가 가재맨이랑 싸웠다 칩시다. 가재맨도 뭐 실수를 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 원래 하던 대로 그 넣을 게 하고 롤 하고 이렇게 하면 돼. 근데 무능력한 나르는 무조건 피해야 돼. 자, 나르들이 굉장히 긁히는 상황이 뭐죠? 나보다 더 돋보이는 애가 있을 때,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애가 있을 때 이걸 못 참는단 말이야. 아메리칸 사이코 보면 명함 하나로 긁힘. 그렇죠. 그러니까 거기 나르시시스트 겸 사이코패스인 애가 나오는데 주인공이 거기 보면 같이 이렇게 저기 금융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부자 애들이 모여서 약간 이렇게 바 같은 데서 술 한잔하고 뭐 이러는데 어떤 애가 나 명함 새로 팠어 이러면서 명함을 딱 하나씩 주는데 명함이 엄청 고급지고 최신인 거야. 그러니까 주인공이 나 너무 오래전에 봐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오 마이 갓 저 명함 끝에 들어간 금선 좀 봐.
미쳤군 막 이러면서 막 감탄을 하더니 그 새끼 명함을 시기 질투를 하고 저 새끼가 어디서 저 명함을 팠지 하면서 막 화를 존나 내는 거야.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사람 하나 죽인다니까. 그러니까 나르는 주변에 뒀을 때 이득이 되는 경우가 뭐냐면 그 나르가 주변 사람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사람일 때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. 그럼 얘가 누구를 음해할 필요가 없어. 어차피 자기가 제일 뛰어나니까. 뭐 누구한테 뭐 전략 전술을 써서 그 사람이 욕먹게 만들 필요도 없어. 왜냐면 어차피 사람들이 날 찬양하니까. 그러니까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나르들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주지 않아. 그냥 보는 맛도 있고 좋아. 근데 무능력한 나르면은 내가 더 뛰어나고 주목받아야 하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공격을 해야 돼. 걔를 긁어야 돼. 걔를 공격하고 음해하고 뒤에서 막 거짓말 소문을 만들어서라도 걔가 욕하게 만들어야 돼. 어쨌든 너무 길어졌네요.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에는 꼭 흑자 명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